그래서 지금 선형대수 2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 선형대수 2를 이미 뭐 재수강하는 입장에서 한번 쓱 훑고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뽑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제가 조금 요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approximation, 두 번째는 factorization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끝을 낸 이제 뭐 norm, inner product, orthogonal projection theorem 뭐 이런 것들이 다 approximation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제 좀 배우기 시작한 그 spectral decomposition theorem 이런 것들 뒤에 무슨 LU factorization 그리고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이런 것들이 팩토라이제이션에 해당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어프로치메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근사를 시키는 거니까 얼마만큼 근사를 시키냐 해서 이런 놈이나 거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그 둘 사이의 두 대상에 대해서 거리를 정의를 할 수 있는 놈이나 이너 프로덕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친숙한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코시 슈바르츠 이니퀄리티 이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다 알 테니까 여기 부분은 그냥 빠르게 할 게 많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사실 놈이나 이너 프로덕트가 여러 개로 정의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펑셔널 스페이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너 프로덕트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여기 숫자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 A나 B 혹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만약에 얘네가 이제 이제 컴프레스 밸류 펑션이라면 여기 이제 컨주게이트 붙여지는 거 이런 것도 다 알 테고 사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짚고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드 조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 어프로치메이션을 하는데 뜬금없이 어드 조인트가 왜 등장하냐 이게 orthogonal projection theorem 요거 때문에 사실 등장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어떤 V라는 벡터가 얘가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고 벡터 스페이스고 이 S가 얘의 서브 스페이스면 이 V라는 벡터를 S에 이제 orthogonal projection을 하려고 할 때 요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이 오퍼레이터가 뭐냐 라는 얘기를 할 때 결론적으로 얘가 S에서 V로 가는 인클루전 맵에 어드 조인트가 된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내 생각에는 어드 조인트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orthogonal projection theorem 할 때 이 얘가 요런 사실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T는 S 이 T는 S에서 V로 가는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얘는 인클루전 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TS S1이라고 해야겠다. S2
이렇게 하면은 얘는 얘 어드 조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이렇게 정의가 되지. 어드 조인트의 정의에 따라서. 물론 이 S2는 쏘리 V라고 쓰는 게 낫겠네. S라고 하고 V라고 쓰고 여기도 S라고 쓰고 뭐 V라고 쓰고 그러니까 모든 S 안에 있는 벡터 그리고 V 안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그게 성립을 한다. 손자가 써있네. 그러면 이 T라는 애가 인클루전 맵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S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요거를 이제 이항을 시켜줘서 계산을 해주면 (0이) 된다. 이 모든 S에 있는 스몰 S에 대해서 모든 S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얘기지. 근데 이 프로젝션 자체가 올소건을 프로젝션 히어로를 보면 유니크하다는 사실이 있어.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자체가 결국 이 인클루전 맵의 어드 조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저 뭐 두 개는 뭐 부호 바꿔도 뭐 상관없으니까 저 밑에 거를 뭐 V 빼기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렇지.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여기 있는 어떤 벡터를 잡아도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뭐 올소건널하다라는 사실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올소건널 프로젝션을 하면 이 그 프로젝션을 해주는 오퍼레이터가 그 인클루전 맵에 대한 어드 조인트가 된다라는 사실만 조금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드 조인트를 언급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인클루전 맵을 우리가 어떻게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거는 서브스페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힘들겠지? 맞아. 서브스페이스가 어떻게 근데 생겼지? 굳이 활용을 하자면 이게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그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이어를 할 때 뭐 그런 거 했었지. 뭐 예를 들어 같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뭐 얘 베이시스가 뭐 x1, x2, xn 이렇게 되고 뭐 다른 베이시스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얘 관련을 해서 이제 매트릭스가 A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매트릭스를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지. 이제 x는 x1 여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좀 활용하려고 이 매트릭스 자체를 i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i로 잡으면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인클루전 맵을 나타내는 게 요거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얘는 인버터블한데 사실 S에서 V로 가는 그 오퍼레이터 자체는 인클루전 맵 자체는 인버터블하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V를 이제 V에 대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이렇게 바꿔주면 그게 인클루전 맵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 그런 결론을 내렸어.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어드 조인트를 왜 배우냐라는 조금 사실 뭔가를 배울 때 이걸 도대체 왜 배울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드 조인트를 왜 배우냐에 대한 얘기가 내 결론은 이건 것 같아. 결국은 이 올소건널 프로젝션 그거를 하려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어프로치메이션이니까 이 어프로치메이션을 하는 거가 이제 그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올소건널 프로젝션이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보다는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어드 조인트라는 부분은 일단 먼저 다 지울게. 여기 있는 거 만약에 t가 x에서 u로 가는 이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할 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할 때 이 요거를 이용해서 뭐 얘네들은 각각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 T 스타 얘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 근데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얘는 이렇게 돼 있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그램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교수님이 설명하신 정의랑 뭐 책에 나오는 정의랑 좀 반대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책 정의를 따르자면 일단 뭐 x 이렇게 쓰자면 얘는 gij는 xj xi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u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자면 얘는 뭐 그냥 프라임이라고 할게. uc 뭐 ui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는 이런 사실이 된다. 라는 건 사실 이제 교수님이 설명한 거고 책에 나오는 건 이제 잠깐만. 책에 나오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요 m이 이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요거를 계산만 해주면 된다. 이 컴플렉스에서는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순서가 바뀌면 컨주게이트로 바뀌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어도 조인트는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사실 뭐 계산이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뭐 이런 사실들도 있었지.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요거의 어도 조인트는 요게 된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뭐 요거는 순서가 바뀌고 이렇게 붙는다. 라는 거. 어떤 거 그냥 트랜스포즈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면 트랜스포즈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컴플렉스의 경우는 뭐 그 이제 스타 그거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얘도. 그리고 뭐 만약에 이 t가 바이젝티브하다면 뭐 얘도 당연히 바이젝티브가 되고 얘 인버스는 인버스의 어도 조인트가 된다. 뭐 이런 사실까지. 뭐 증명은 하진 않을게.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오더 조인트는 뭐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올소고널에 대한 걸로 넘어갈 건데 두 벡터가 올소고널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셋이 올소고널하다는 얘기는 그 셋의 어떤 두 벡터를 뽑아도 두 벡터가 무조건 이제 올소고널하게 나온다. 물론 이제 그 셋에 포함된 벡터 중에 이제 0벡터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뭐 만약에 뭐 피타고리안 디어럼 그래서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온 게 그건데 만약에 두 벡터가 올소고널하다면 뭐 당연히 이제 Rn상에 얘기를 하자면 얘가 뭐 이런 정의가 있을 거고 뭐 이런 거는 뭐 여기 리얼에서는 뭐 if and only if가 되는 거고. 그렇지. if and only if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놈이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로 인듀스가 됐다면 그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요거를 따른다 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 관계 자체를, 그러니까 얘가 이 놈이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인듀스 됐냐 혹은 안 됐냐를 판단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잖아. 그냥 단순히 놈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요거인 것 같아. 이게 어디 나오더라? 여기 있네. 그 책 341페이지 보면 11번 문제, 11번 문제인데 요거 자체가 이제 U-V의 놈의 제곱. 요게 성립을 하면 이 놈은 그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인듀스가 된 거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연습 문제가 있었어. 이거까지만 하고, 그래서 사실 올소고널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 요거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올소고널 하다면, 그 셋이 올소고널 하다면 걔네는 당연히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가지면은 뭐 올소고널 베이시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가 뭐 알파1 x1, 알파2 x2, 알파n xn. 요게 오늘 베이시스 for v.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 알파 i들은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v x 뭐 그냥 단순히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해보면 올소분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이것만 남지. 그래서 얘는 올소분할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다 논제로지. 그래서 양변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알파 i가 xi v xi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유니크하게 쓸 수 있다. 그 사실 유니크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올소분할 베이시스뿐만 아니라 모든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코에피션트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고 선형대수 1에서 했던 얘기니까 당연하게 따라오는 얘기고. 그래서 무슨 이런 코에피션트를 뭐 불리의 코에피션트라고도 얘기한다라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소분할뿐만 아니라 올소 노멀이라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여기 부분이 분모가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까지. 그래서 올소노멀이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를 했던 걸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올소분할이면 인디펜던트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라면 n개의 원소를 가지는 n개의 벡터를 가지는 올소분할 셋을 가지면 걔네는 무조건 베이시스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n개의 올소분할 n개의 벡터를 가진 소분할 셋을 택하면 얘는 무조건 베이시스가 된다. 이게 사실 베이시스를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를 보이는 사실보다는 올소분할을 보이는 게 더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를 찾는 게 유리하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찾는 것보다 당연히 올소분할한 벡터들을 찾는 게 더 쉬운 일이고, 그렇게 올소분할한 베이시스를 찾았을 때 성질들도 우리가 이용하기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대부분 이제
베이시스를 올소고널 혹은 올소노멀 이렇게 찾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올소고널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올소고널을 이제 뭐 프로젝션 띄어라. 올소고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올소고널을 배우는 이유도 어프로시메이션을 하는 건데, 이거는 첫 번째가 만약에 이 W가 올소고널 프로젝션을 V를 올소고널 프로젝션을 시킨 벡터라고 하면은 S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두 개를 뺀 게 요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를 가지고 와도 두 개를 뺀 거랑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난다. 그래서 사실은 올소고널 프로젝션 띄어럼인 거지. 두 벡터가 올소고널 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이 W를.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세 번째 건데, 이제 S의 베이시스가 뭐 U1부터 UN이라고 하면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써볼게. 그래서 G는 그래 매트릭스 오브 U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 W는 XI, UI 이렇게 되는데, 요 XI들은 XI들로 이루어진 이제 벡터들, 벡터 X1, X2, Xn이 요 X가 GX는 B 요거의 솔루션이 된다. 근데 이 B는 S V 예죠? UI 요거를 만족하는.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션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계산도 할 수 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클루전 맵의 어드 조인트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뭐 이론적인 얘기고, 실용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레임 슈미트 띠어럼이 나오는 거지. 그레임 슈미트 뭐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n개의 아무 벡터나 잡으면 다 올소고널한 벡터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그레임 슈미트 프로세스고, 그 자체는 이 올소고널 프로젝션 띠어럼을 그냥 완벽히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올소고널 프로젝션 띠어럼이. 그래서 여기서 또 뭔 얘기를 하냐, 결국엔 어프로시메이션인데 이 어프로시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건데, 그러니까 요런 이케이션의 솔루션을 구할 때 활용이 되지. 그래서 뭐 A가 R의 인곱폭인 n by n, x, y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 y라는 게 A의 콜럼 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행복하게 우리는 이 x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확한 해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는 결국 비슷한 해라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 요거의 해를 구하면 된다 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요거 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이 y를 A의 컬럼 스페이스에 프로젝션을 시킨 거에 해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뭐 이거를 AX라고 하자. 그러면 Y-AX랑 뭐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아무 벡터 Z를 가져와도 얘는 0이 되겠지. 프로젝션이니까 뭐 이 두 번째 거에 의해서 그래서 Y가 Z는 컬럼 스페이스 A의 원소. 이 Z가 컬럼 스페이스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를 그리고 아무 벡터나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뭐 그냥 잠깐만. 콜럼 스페이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낫겠다. 콜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그냥 한 번에 Z가 아래 N승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에 대한 어드 조인트는 A 트랜스포즈, 뭐 컴플렉스 A로는 뭐 컨주게이트, 뭐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그 RNA에 있는 벡터 Z에 대해서 요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된다. 그래서 요 이퀘이션을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 수도 인버스 라는 건데 수도 인버스라는 건데 뭐 이거는 노테이션을 뭐 이렇게 십자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가 어떤 상황에 A가 어떤 매트릭스냐 뭐 예를 들어 인버터블이냐 혹은 A가 n by n인데 플랭크냐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거의 해를 구하는 과정들이다. 요거를 이제 해를 구해서 그 x에 대해서 요거 y에 대해서 어떤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매트릭스로 표현시키면 수도 인버스가 나온다. 정확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수도 인버스다 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그램 슈미트 이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얘는 뭐 U1부터 U2 얘를 올소고노란 셋으로 바꿔주는 과정들인 거고 그래서 저 프로젝션 올소고노 프로젝션 티어럼을 사용을 해주면 이제 뭐
u1 햇을 u1으로 놔둬주고 uk 플러스 1 햇을 uk 플러스 1 마이너스 프로젝션 sp u1 un 그래서 uk 플러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u1 햇, u2 햇, un 햇 얘네가 올소분할이 된다. 그래서 올소분할 하지 않은 셋에 대해서 올소분할하는 셋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얘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를 올소건을 오른쪽에 보면 올소건을이라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는 의미긴 아. 했는데 밑에도 표기가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밑에 오케이. 사실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왜냐면 그치. 그러면 이제 밑에서 구한 조집합이 0벡터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래도 올소건을 셋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n개짜리를 끄집어내려면 사실 0벡터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올소분할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리니얼 인디펜던트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해. 우리가 0벡터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올소건을하다고 말을 안 하나? 왜냐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올소분할의 상황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0이 들어가면 여기 어떤 벡터가 와도 올소분할이에요. 사실 뭐 자기들끼리만 들어가면 뭐 x1 뭐 자기들끼리만 올소분할하면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벡터가 들어가든 다 올소분할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올소분할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자기네들끼리는 올소건을 해야 되긴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소건을 셋에다가 0이 얹어져 있는 느낌인데. 맞아. 그래서 그런 거는 올소분할로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책 보면. 종이에서 배제로. 저기 보면은 논제로 벡터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책 보면. 하긴 뭐. 그래야 조금 깔끔하게 돼.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코이피션트들을 유니크하게 표현한다 그런 것도 우리가 뭐 분모를 뭐 나누고 그랬었는데 제로가 들어가 버리면 맞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려면 논제로 있는 게 사실 편하긴 하지. 이제 좀 웃긴 얘기기는 하네. 사실 0이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스팬은 똑같고 하니까 맞아. 빼놓는 게. 실은 결론적으로 이제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또 0이 들어가면 또 웃긴 상황이 결국은 저거를 우리가 익스텐드 하고 싶으니까 n개짜리 디멘션이 된다는 걸로. 맞아. 그래서 뭐 이거를 왜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하려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진짜 그램슈 프로세스의 묘미인 것 같아.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 올소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썼던 그거를 다 이용할 수 있지 않냐. 그 유니크한 그 코에피션트들을 다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N1 K 물론 이렇게 계산을 해도 계산이 복잡하긴 해. 계산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까 그 뭐 올소분할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소분할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뭐 유니크한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사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뭐 띠어럼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소분할 조금은 그러니까 독특한 얘기기는 해. 왜냐면 나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던 게 그냥 코에피션트를 표현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공식이 진짜 똑같이 생긴 건 맞아. 근데 지금 분자의 내적의 왼쪽에 보면 UK 플러스 1이 들어간단 말이야. 사실은 저기에 프로젝션 U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돼. 왜냐면 우리가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구나. 맞네. 그래서 정말 큰 이 리셈블런스가 있기는 한데 그렇네. 근데 이게 마치 그냥 그 벡터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계산을 UK 플러스 1이 사실은 저 서브스페이스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저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그랜슈니트 프로세스에 맞아. 이거는 내가 좀 잘못 얘기한 거 같네. 여기가 내가 얘기했던 대로 되려면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가 되게 맞아. 근데 그냥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는 UK 플러스로 해도 무관하다는 게 정말 재밌는 맞아. 결과인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막 그래서 뭐 사실은 요 부분은 나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어드 조인트 뭐 얼소그널 프로젝션 티어럼 그램-슈미트 뭐 프로세스 이런 거는 계산만 할 줄 알면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맞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맞아 사실 계산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맞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별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안다는 이유로 안 하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 퍼프 뭐 이런 건데 여기서 하나 조금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 그냥 단순히 노테이션 상의 문제인데 요게 요걸 의미하는 건 아니더라고. 이게 왜냐면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두 개를 합쳐서 디멘션이 n이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개가 그냥 올소고널하다는. 뭐 예를 들어 뭐 x축하고 y축은 올소고널 하지만 그 두 개가 공간을 만들어내진 않잖아. 근데 만약에 s가 x축이면 오른쪽에서는 v가 이제 yz 평면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차이인데 이 개념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거면 이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해. 이거면 이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 개념이 이거를 포함하는 거긴 하지. 여기가 좀 더 특수한 케이스인 거지. 이 경우에. 그 왼쪽은 그냥 일반적인 올소거널 셋들에 대한 얘기면 오른쪽은 왼쪽은 올소거널 뭐 예를 들어 뭐 서브스페이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오른쪽은 올소거널 컴플리먼트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책에서 그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요렇단 얘기는 요렇단 얘기예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모든 S에 있는 원소들의 다 올소근한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사실 동치로 만들려면 뭐 그게 있어야겠다. 그 S랑 V랑 일단 저렇게 수식인 게 주어지고 S의 여집합이 V가 된다는 것까지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기가 쉽더라고. 그러게. 왼쪽에 있는 노테이션을 나는 솔직히 그래서 안 쓰거든.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 근데 두 셋이 올소고널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뭐 이렇게 표기를 흔히 많이 하더라고. 책에서도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뭐 수업할 때나 이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책에 띄어럼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이거면 성립을 하는 거고 어떤 거면 뭐 이거여야 성립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것만 안 헷갈리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띄어럼이 뭐 두 개가 올소고널하다 그러면 이거는 0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다이렉트성 얘기를 할 때도 뭐 예를 들어 뭐 W라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S랑 V랑 그러니까 뭐 다이렉트성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도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올소고널이란 자체가 다이렉트성이랑 사실 만들기가 용이해지는 거지. 되게 연관이 깊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뭐 이 사실 자체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확장을 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다이렉트성 얘기를 하자면 이게 다이렉트성이 뒤에 무슨 뭐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알아둬야 조금 뒤에 띄어럼들을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제 V가 뭐 SN 뭐 이거 뭐 시그마 쓰듯이 하면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I는 1부터 N까지. 뭐 이거는 뭐 위키피디아에서 본 건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V는 이렇게 되면 V는 뭐 요런 소문자고 대문자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요런 SI들이 존재한다. 얘네들은 각각 S 안 들어가 있고. 뭐 요거는 사실 다이렉트 썸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두 번째는 얘네가 각각 S1, S2 여기 들어가면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렇다면 각각이 전부 다 0이 된다. 이거는 사실 다이렉트 썸이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벡터들이 여기 있는 벡터들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거기에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니클리,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는 요 얘기고, 유니크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요거랑 동치인 얘기지.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증명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다이렉트 썸 약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S1이랑 S2랑 이렇게 서로 관여를 절대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컴포넌트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는 좀 V를 노테이션을 쓸 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열고 S1, S2, 이렇게 쓰거든. 물론 걔네가 뭐 몇 천원 벡터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컴포넌트 그냥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나? 이제 쟤네가 이제 S1, S2하고 SN 걔네는 이제 서로 겹치는 벡터가 절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긴 하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나머지가 다 S1만 예를 들어 컴포넌트가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다 0이었어. 그럼 이제 S1,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해. S1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S2는 0, S2, 0, 0, 0, 0. 맞아. 그래서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 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뭐 사실 너 했던 얘기가 좀 이런 느낌인 거지. 세 번째 건데. 이거랑 좀 관련이 있는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V가 얘네들의 다이렉트 썸이면 이거 세 개가 성립하고, 반대로 가는 건 어떻게 보이면 되냐? 이 셋 중에 두 개만 성립을 하면 다이렉트 썸이다 라는 게 디어럼의 내용이었어. 어이씨, 이미 30분이 넘어갔네? 40분 딱 좋아. 근데 우리가 쉬는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이제 1시간 20분 남아서 40분 하면 끝나긴 하거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내가 너무 늦게 했나 보네. 아니 근데 시간이 그냥 없기는 해. 나도 늦게 했어. 40분 동안 힘들더라. 그러게. 시간이 좀 많았다면. 근데 좀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6점 거의 뭐 6까지 끝난 건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하나 하고 끝낼게. 뭐 결국에 뭐 퍼프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런 거 있지. 뭐 널 스페이스에 펍이다. 뭐 반대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S펍의 펍은 S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그럼 A가 이제 뭐 A 트랜스포즈의 펍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게 요 사실이랑 뭐야? 만약에 V가 S1이랑 S2의 다이렉트 썸이다. 그러면 이제 뭐 요 사실이 있지. 잠깐. S1 펍이 S2가 된다. 요 얘기는 얘네가 다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될 때 요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디어럼이 있었지. 그래서 요 사실을 이용해주면 사실 Rn이 이렇게 된다. 근데 아까 그 세 번째, 아까 디어럼의 세 번째 걸 이용해주면 얘의 기면자는 n이니까, 그리고 얘의 기면자는 우리가 그거로 부르지. 랭크로 부르지. A 트랜스포즈. 그래서 랭크 A 트랜스포즈. 그리고 얘는 널리티라고 부르지.
근데 우리가 그뭐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리니어 알제브라에 의하면 요 Rn이라 이게 A라는 매트릭스는 뭐 RM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A라는 게 뭐 RM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리니어 뭐 펀더멘털 티어럼 오브 리니어 알제브라 얘기를 하면 얘는 뭐 랭크 A 더하기 널리티 A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이제 개 양변을 C에서 C를 빼주면 뭐 결국 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랭크 디어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책에서는 근데 또 뭐 뭐야 그 해석학에서 나오는 랭크 디어럼은 또 다른 얘기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내가 만약에 A가 요건데 랭크 A가 N이야. 물론 이제 M은 N보다 작을 때 랭크 A가 N이야. 이러면 얘랑 랭크 A 트랜스포즈가 같기 때문에 얘도 N이 되겠지. 근데 A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풀랭크가 된다. 그래서 요게 반대로 가겠구나. 그래서 얘는 R에 저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플랭크가 되니까 얘가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지? 결론적으로는 얘는 인버터블이 됐었는데 인버터블이 됐던 게 그러니까 저 AAT랑 AT랑 그 널 스페이스가 똑같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인버터블이 된다. 뭐 그런 결론까지 얻었던 것 같아. 이 사실에서. 맞아. 저 친구가 이제 논 싱귤러 하니까 A 트랜스포즈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친구도 논 싱귤러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체도 되게 중요한데 또 랭크 A가 N이라는 사실은 사실 풀랭크라는 얘기잖아. 이 사실도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코도메인의 디멘전이랑 같을 때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실 하려고 했던 거는